안녕하세요, 써니즈입니다. 햇살이 따뜻해서 눈물이 나고 기쁨에 압도당했던 적이 있습니다.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깊은 안도감. 이 경험은 산 정상을 찍고 내려왔을 때 마셨던 막걸리의 시원함과 비슷하면서도 달랐고, 공모전 수상을 하거나 이성에게 고백해 사귀게 되었을 때 느꼈던 기쁨과도 달랐습니다. 무언가 성취하고 난 후에 얻은 보상이라기보다는 원래 늘 있었던 것을 발견한 느낌이었고, 늘 날뛰던 생각들은 저절로 고요해졌습니다. 은은하고 미세한 진동들이 느껴졌고, 저절로 감긴 눈 밖으로 환한 빛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. 눈을 떴을 때 내가 알던 세상은 껍데기였고, 마치 흙 묻은 껍질 하나를 까내어 속살을 맛본 것처럼 세상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. 사랑을 한 입 베어 먹은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입속에서 우물거리던 사랑은 사탕 녹듯 사라져버렸고, 세상은 다시 흙 묻은 껍데기로 돌아왔습니다. 전에는 모르고 지나친 적이 없죠. 바로 지금 눈앞에 늘 흙 묻은 상태로 있으니까요. 그 안에 뽀얀 속살이 있음을 압니다. 하지만 늘 맛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마치 어릴 때 과자를 엄마 허락받고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 때나 내 맘대로는 아직 힘든 것 같아요. 아마 마이클 싱어가 이야기하는 활짝 열려있는 상태를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. 마음을 아무리 내 맘대로 활짝 열려고 해도 허락되지 않으면 활짝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곤 닫힌 상태로 온갖 불만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스스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.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을 읽다 보면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톨레 책이 끌리나 봅니다.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.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맡겨야만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저항을 멈출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내맡김이라는 것은 들을 땐 뭔지 알 것 같은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리고 내맡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,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톨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내맡김은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얼마든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, 다른 특성이 당신의 행위 속으로 흘러듭니다. 내맡김은 당신을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연결해주며 당신의 행위에 존재가 주입되면 생명 에너지가 활기를 띠고 당신을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갑니다. 내맡김은 행동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떤 것인 것 같아요.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내맡김을 할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에너지 특성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생명 에너지가 활기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.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연결해주고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간다고 합니다. 저는 이것이 얼마 전 소개했던 릴케의 편지에서 말한 마음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대답에 귀를 기울일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내맡김과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데 둘 다 열림과 저항하지 않음이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. 열림은 곧 저항하지 않음과 비슷한 말인 것 같고, 열림보다는 저항하지 않음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휘로 바꿔서 부릅니다. 저는 지지한다 라는 표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. 특히 인간관계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
나는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더라고요. 상대와 내가 생각이 다름을 인지하는 순간 스트레스나 불안이 올 수 있는데, 스트레스나 불안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과 요구와 행동을 지지합니다. 그것은 나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면서도 내 의견을 좋은 에너지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믿고 싶은 마음의 작용을 내맡기는 것이고, 이를 통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닫지 않고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열려 있고 저항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다시 톨레의 책을 볼게요. 무저항을 통해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창조하든 그 성취도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됩니다. 열매가 저절로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뛰어납니다. 우리는 이를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.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수준입니다.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맡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당신이 취하는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. 내맡기지 않은 의식 상태에서는 진정한 긍정적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내맡기는 것은 떠맡기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.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. 삶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지, 어떤 환경으로 데려갈지 알 수 없음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저항하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. 두려움을 저항하면 두려워집니다. 불안함을 저항하면 불안해져요. 하지만 저항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불안함은 설레임과 호기심으로 바뀝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제 경험으로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범위가 넓어집니다. 특별한 장소, 특별한 시간, 특별한 사람, 특별한 물건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당장 나타납니다. 왜냐하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수준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느껴지니까요. 이것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가 비추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보이는 현상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잠깐 그런 경험들이 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. 평범한 햇살에서 경험했던 은은한 기쁨도 계속 지속되진 않았고요.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험이 더 쉽게 자주 일어나는 순간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저의 경우는 차 운전할 때와 글을 쓸 때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떠세요? 이런 경험이 자주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? 오늘은 오랜만에 제 생각들을 많이 써봤습니다. 틀렸거나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지만 내맡기고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삶이 더 큰 관점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더라고요.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